그동안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중과가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좀 이제 곁들여서 같이 좀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래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예. 자, 이번 주 시간에는요, 좀 양도소득세에 대한 좀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최근에 그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1세대 1주택,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이제 상향이 됐다라는 거, 제가 이제 저번 강의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죠. 특히나 이제 뭐 다주택자분들,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야 지금 가릴 거 없이 다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양도소득세 완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오늘 좀 설명을 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흐름을 좀 알아야겠죠. 최근에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동안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중과가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좀 이제 곁들여서 같이 좀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내용이 뭐 부동산 민심 잡기, 예, 다급한 민주당, 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검토. 예, 그래서 시점은 언제냐, 뭐 대선 전이 될 거냐. 예,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예,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 이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예, 예,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지금 이러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종부세 지금 이제 다 나왔잖아요. 예,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큰데, 팔고는 싶은데 지금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예, 지금 지금 이제 30%, 최대 이제 중과세율 30% 적용하면, 그 최고세율 45%에 30% 추가, 75%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이제 82.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부담이 큰 거죠. 그죠? 예.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 그거 설명했다. 자,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를 했다. 자, 우리가 거래세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의의 거래세가 있고요, 광의의 거래세가 있습니다. 이 협의의 거래세는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하실 때 취득세 내잖아요. 취득세. 그렇죠? 예, 취득세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거래세는 뭐예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함으로써 나중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의의 거래세로는 이제 그 양도소득세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 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가 나왔죠. 한시적인,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에서는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바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자, 12월 1일자로 지금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죠? 지금 당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하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부작용이냐? 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완화될 거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다주택자 물건이 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완화될 때까지. 예, 그래서 단기적인 매물 잠김 현상. 그 다음에 무주택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자,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가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예. 자, 어떤 의미냐면요.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사실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징벌적인 과세 아닙니까? 징벌적인 과세.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는 6에서 45% 똑같은데 징벌적인 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 정책이 지금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자, 과거에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들,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들 2017년, 2018년도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쳤다가, 그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대책, 활성화 대책을 폈다가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박탈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일관성이라는 건 사실은 크게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어떤 거를 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예. 2017년 8회 대책 이후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처음 나오면서 요 기간, 유예기간 둔 거. 원래는 그 전에 일반 과세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중과. 그러니까 중과의 중과. 그러니까 10에서 20%인데 20에서 30%로 중과 유예기간 줬다. 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비추어. 그죠? 이거는 조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이거는 벌써 좀, 지금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건데. 그렇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런 대책들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들도 지금 신뢰를 누가 훼손을 한 겁니까? 정부만을 믿고 임대사업자를 하신 분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신뢰를 해친 건 아니죠. 정부만을 믿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좀 크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정부에서 어떤 반대 입장을 지금 이제 내보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금 중과 완화,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변천사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2017년도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수많은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대책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이제 변천사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최초로 지금 2017년 8회 대책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조치가 나왔습니다. 중과조치.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중과하겠다.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플러스 20% 중과하겠다. 자,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보이시죠?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에서 4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세율이 올라갔죠. 45%까지.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8회 대책에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준점이 어디냐.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겠다. 예, 아까 나왔죠. 예, 그전에는 원래 일반 과세였어요. 일반 과세. 그래서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 10%,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 적용을 하겠다. 라고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보시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예, 2020년 7월 10일. 자, 부동산 대책에 보면, 자, 뭐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또 인상시켰습니다. 예, 규제지역. 그러니까 이 규제지역이라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 이상이죠. 자, 조정대상 지역에 지금 2주택은 원래 10%포인트 중과였는데 20%포인트로 높였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20%에서 30%포인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자,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 유예. 그러니까 즉 올해 5월 말까지였습니다.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이제 그 중과가 됐고 이 이후에는 지금 중과가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중과만 시켰냐. 중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한시적인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해줬어요. 그게 언제냐. 자,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에 한시적인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완화가 됐냐.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자가 들어갑니다. 10년. 그러니까 모든 다주택자가 아니고 다주택자 중에 내가 보유한 주택이 10년 이상 된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배제했습니다. 자, 그럼 중과가 배제되면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가 배제라는 거는 일반세율을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6에서 45%. 일반세율이 변화가 되면 장특권 공제도 가능합니다. 최대 15년 30%까지, 예, 보유기간 15년 30%까지 장특권 공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 16 부동산 대책에 나오면서 2020년 5월 말까지 양도분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해줬어요. 누구한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한테. 예, 그래서 중과도 2번 했었고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해줬습니다. 예. 자, 즉 이렇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해줬다라는 거는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라든가 지금 뭐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라든가 지금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시키면 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건 사실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를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약했던 거죠.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또 내용들을 보면, 자, 2020년 작년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의 기조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어떤 기조인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조는 뭐냐 이거죠. 자, 2020년 1월 달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이거 보면,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 당연히 보유세를 강화하죠. 그 다음에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다.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강화를 시키더라도, 그러니까는 거래세는 완화를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선진국 중에서도 거래세 부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보유세도 높고, 거래세도 높다라는 거는 지금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책 기조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여야 대선 후보님들을 보면, 자, 최근 종부세 포탈 논란에 대해서는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극단적인 고액은 희귀한 예외라며.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상담들을 많이 하는데요. 희귀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희귀한 사항은. 예. 2%는 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다며 거래세를 낮추되, 이렇게 한번 이제 요즘 워낙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별로 안 좋으니까 또 이제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네,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가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 예. 자,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이 대표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야당 후보님이신 윤석열 후보님을 보면, 자, 뭐 종부세 포탄이 결국은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항상 조세 전가. 그죠? 예, 그러니까는 조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건 약자한테 전가가 된다. 예. 자, 지금 시장이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로 인하여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예, 그 다음에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 그래서 보유세가 급증하는 걸 좀 막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라든가 보유세도 두 개 다 완화를 좀 이제 시켜줘야 한다. 라는 지금 이제 의견이죠. 자, 어찌됐든 지금 여야 가릴 거 없이 지금 최근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뭐냐.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요. 첫 번째, 시장 내,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되면 시장 내 매물이 출하가 될 거다. 이건 맞죠. 지금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시장 내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물건 장리 현상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양도소득세 완화를 왜 들고 나오냐면, 서울에서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든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그러니까 민간재개발이죠.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라든가 3080 대책 등에 의해서 물건이 나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이. 그럼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서라도 물건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유세는 강화됐는데 양도소득세도 강화되니까 뭐예요? 지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테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또 시장에 물건이 나오는 거지. 이런 게 지금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것들을 찬성을 하는 지금 이제 쟁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 입장에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좀 시장은 안정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물건을 매도했던 사람들과의 정책 일관성. 그러니까 정책 일관성이 지금 훼손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양도세 완화가 되게 되면,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대기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금 안정을 또 해칠 수가 있다. 라는 지금 쟁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되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또 자극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쟁점이 지금 찬성과 반대로 지금 극명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이제 보면은 양도세 완화는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양도세 완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라던가 도시 내 재개발이라던가 민간 재개발이라던가 이제 뭐 공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택이 공급이 되려면 수많은 시간, 아직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고주택 시장에서 물건이 나와서 거래가 활성화되게끔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지금 양도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잠가놔 버리니까 못 파니까는 지금 사실 거래 절벽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내 건전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완화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정책 기조 자체가 당연히 보유세는 강화가 되고요. 거래세는 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책 기조 자체가.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이러죠. 그동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다 강화시켰는데 과연 주택 가격이 빠졌냐 이거죠.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이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주택 가격이 안정됐냐 이거죠. 그동안 3, 4년 동안 해왔는데 주택 가격이 과연 빠졌냐 이거죠.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속 완화가 됐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저는 감면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이 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양도소득세 완화는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강의의 거래세를 보면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있고 얘는 이제 협의의 거래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다주택 취득세는 중과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또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한 문턱은 많이 높여줘야겠죠. 그죠? 예, 문턱은 많이 높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취득세는 중과를 유지하고요. 그래서 투기수로 좀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 완화가 되는, 예,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점은 이제 대선 전후가 되겠죠. 어찌됐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내용이 요즘 가장 큰 부동산 시장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 완화 부분에 대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예,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좀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 예,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많으시죠? 예,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예, 어떤 고민인지 괜찮습니다. 예, 고민 있으시면 혼자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와 함께, 예, 저희가 이제 상담 이제 진행해 드리니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1:1 대면 상담, 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추운데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예,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